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사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일단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에너지가 전환될 때 보존된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이용과 열 효율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이야기할 건데, 열 기관과 그 기관의 효율인 열 효율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의 이용 효율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등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보면, 자,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전기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화학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체온을 유지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에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도 가장 대표적인 화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핵 에너지가 있고요. 핵 에너지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겠고, 열 에너지는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들의 최종적인 형태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열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부수적으로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리 에너지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내 목소리도 소리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빛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조명이라던가 또는 화면을 볼 때 다 빛을 이용을 하죠. 그때 에너지들이 다 빛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제품이 작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화학 에너지의 경우에 화석 연료 그리고 음식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고요. 방사선 치료 같은 데에도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은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성립되는 것을 살펴보면요. 자, 에너지는 전환이 됩니다.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자, 공의 자유낙하가 있겠죠. 자, 공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그때는 그 공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가 이제 그때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장돼 있던 공의 위치 에너지가 공을 놓게 되면 이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그 에너지는 또 다른 형태로 소리라던가 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전기 제품의 한 가지로 이제 텔레비전을 이야기를 하자면 전기 에너지를 빛과 소리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게 되는데,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전환 전 그리고 후에 에너지의 총량이 각각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 예로 들었던 이걸 살펴보면요. 자, 텔레비전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빛과 소리 에너지의 총량의 합이 이 전기 에너지와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우리가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청소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가 만약에 10,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줬다라고 합시다. 이걸 전환시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약 3,000이 됐습니다. 3,000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기를 돌릴 때 우리가 원하는 운동 에너지로만 전환이 되는 건 아니겠죠? 나머지 이제 소리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열도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 전기 제품 사용하면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전체 공급해준 게 10,000줄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들 우리가 의도한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발생한 요 에너지들의 합동한 10,000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리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총합이 7,000줄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밖에도 다양한 예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에너지 이용과 열 효율에서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청소기에서 소리와 열이 발생을 했죠.
그러한 맥락에서 자, 에너지는 손실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러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은 손실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손실이 적은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열기관이란 건 뭐냐? 우리가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줍니다.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해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기관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엔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엔진이라고 한다면 엔진에다가 우리가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발생한 열, 아주 고온의 열이겠죠. 그 고온의 열, Q1만큼의 열을 공급을 해준다면 그 Q1의 열로 W만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W만큼의 일이 정확하게 이렇게 같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열이 다 1로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고 일부는 대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열은 더 낮은 온도의 열이 되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엔진 내에서 발생한 그 큰 높은 온도의 그 열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것들을 크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처음에 공급한 이 Q1이라고 하는 고온으로 제공했던 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일과 원하진 않았지만 발생한 낮은 온도의 이 열의 합과 정확하게 같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인이 된 셈이죠. 이때 우리는 이 기관의 효율을 따지고 싶을 텐데요. 왜냐하면 같은 에너지를 주더라도 보다 많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율을 가지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효율을 따져보게 되면요. 효율은 자, 공급해준 에너지 분의 해낸 일이 바로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꼴이니까 분자에 들어있는 일이 크면 클수록 이 효율의 값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는 없고요. 그냥 비율이니까요. 이 위에서 살펴봤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자, W1만 놓고 보게 되면 이 항을 했을 때요. Q1-Q2로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을 다르게 써보면 Q1분의 Q1-Q2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즉 바뀌는 1로 바뀌는 에너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기관의 열 효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효율이 높을수록 우리 환경에 보다 도움이 될 텐데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환경에 좋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산화탄소의 배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등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두 가지 개념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기라던가 화석연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의 어떤 수단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친환경 에너지, 즉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또는 뭐 풍력 뭐 등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단열 효율을 높입니다. 즉 우리가 난방을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난방에 자, 단열. 우리가 조금만 적은 에너지로 일단 난방을 했다라고 쳤을 때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난방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열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열 출입, 즉 빼앗기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쉽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여름철에는 오히려 냉방을 하는데도 효율적일 겁니다. 단열이 잘 된다는 것은 외부가 더워도 그 열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높은 단열 효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열 출입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통수단으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로 가는 모터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시할 당시에는 이제 이게 신기술이었겠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굉장히 상용화가 됐죠.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개발시켜야 되는 어떤 내용들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얻어가지고 전기차를 굴리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발생시킨 수소를 이용을 해서 수소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는 어떤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가벼운 내용이었고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잘 기억을 해주면 두 가지는 아니네요.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천천히 보면서 이 내용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